야단마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동해와 가깝던 작은 고을에는 가세가 기운 양반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둘째 도령 윤서는 책을 좋아했으나 가난 탓에 과거를 꿈꾸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안채에는 병약한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사랑채는 비에 새는 지 오래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윤서는 먼지 묻은 책갑을 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평온하지만 무너질 듯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윤서는 매일같이 책을 펼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오. 윤서는 혼잣말을 자주 했습니다. 병약한 어머니가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의 바람은 거창한 벼슬도 화려한 부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머리를 기대 쉴 수 있는 따뜻한 처마 하나, 가문을 이어갈 평범한 가정, 그리고 언젠가 함께 웃어줄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처는 찾을 수도 없었고, 장터에 발을 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속닥였습니다. 윤서 도령은 이제 장가도 못 가겠지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고, 윤서는 매일 눈을 감을 때마다 내 곁에도 누군가 있어 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솔레 고을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결에는 짙은 송진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하늘 한쪽에는 새파란 기운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윤서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문득 눈길을 멈췄습니다. 우물 속 물이 잔잔해야 할 시각인데, 깊은 곳에서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물결을 저어 올리는 듯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 작은 흔들림이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징조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터는 유난히 어수선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인데 장터 어귀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온양이면 데려가시오. 더는 깎아줄 수 없소. 허름한 상인이 외쳤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발길을 멈췄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집두루마기 하나에 몸을 웅크린 여인이 보였습니다. 낯빛은 창백했고 손등은 마치 얼음물에 오래 잠겨 있던 것처럼 푸르스름했습니다.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묘한 기운이 비쳤습니다. 저 아이는 왜 파는 거요? 윤서가 묻자 상인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기억도 잃었다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오. 그저 바보 같은 여인이라 온양에 내놓은 것이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다가서자 바람이 잠시 멎은 듯 그의 발끝 주변의 먼지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서 도령이 결국 장터의 온양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말인가. 그 순간 여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눈과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에는 말 못할 절박함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잇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또 한 사람을 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 아이는 누구냐?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온양에 팔려 나온 아이라 하옵니다. 행색은 초라하나 마음이 이상하게 쓰여 데려왔사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치에는 바람이 살짝 돌았다 사라지는 기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긴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윤서야, 사람을 데려왔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이 아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마음에 달린 일이니 너 스스로 정하거라.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제 아내로 맞이하겠사옵니다. 조용한 마당에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어 낙엽 하나가 빙글 돌며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곧 가문을 뒤흔들 거대한 파문이 될 줄은 말이지요. 초아라 이름을 붙여준 뒤부터 집안에는 서서히 작은 변화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늘 알아 누워있던 어머니가 어느 아침 오늘은 숨이 한결 가볍구나 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초아가 달인 미약의 향이 유난히 따뜻하게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번 장사에 나가면 한 푼도 벌지 못하던 윤서가 초아를 데리고 갔던 날만큼은 뜻밖의 손님들이 몰려들어 작은 돈꾸러미라도 쥐고 돌아왔습니다. 초아는 그저 윤서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어찌 된 일인지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서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과거책을 펼치자 유난히 글귀가 또렷하게 읽히는 듯했고 머릿속이 상쾌해져 공부가 술술 풀렸습니다. 초아가 방 안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공기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아이가 오고 난 뒤로 집안에 복이 드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도 마음속으로 비밀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아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온양에 팔려 나왔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초아는 이 집안에 달콤한 변화의 기운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아가 집안에 들어온 지 달이 바뀔 무렵 솔레고울에는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서의 집에는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먼저 몇 달째 마르기만 하던 텃밭이 기이할 정도로 살아났습니다. 마치 새봄을 맞은 듯 푸른 잎이 솟아나고 고추며 배추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텃밭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자리인데 초아는 그 곁에서 조용히 흙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힘을 찾는 중이옵니다, 마님. 말투는 소박했으나 손끝은 마치 흙의 숨결을 달래는 듯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윤서가 밤마다 읽는 책 역시 이상하리만큼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문장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은 초아가 방 앞에서 불을 밝히고 앉아 있을 뿐인데 윤서는 하루 동안 풀지 못한 구절이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솔내를 지나던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이 근방은 예전보다 바람이 부드럽고 공기가 달라졌구먼. 그 말에 주막 주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 도령네 집부터 그런다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 기운이 살아난다더군. 이렇듯 보이지 않는 복이 차곡차곡 쌓이던 어느 날, 윤서는 책을 덮고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바늘귀에 실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 기척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평온, 그리고 오래도록 바랐던 행복의 한 조각이 슬며시 손끝에 닿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초아가 집안에 온 뒤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듯 했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책을 정리하려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초아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달빛 아래에서 발끝이 바람 위에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옷자락은 흔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나무잎들만이 작은 회오리를 그리며 초아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윤서는 눈을 비비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초아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깊은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시끄러우셨사옵니까? 늘 그렇듯 조용하고 순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에 작은 물음표가 박혔습니다. 방금 본 것이 착시였을까? 아니면 초아에게 무슨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인가? 그날 이후로 초아의 몇몇 행동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끔 바람이 없는 날에도 초아의 옷깃만이 흔들리고 집안에 닥친 위기마다 초아가 우연처럼 그 자리에 있었으며 초아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풀이 눕지 않고 되레 더 또렷하게 서 있는 이상한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던 어느 날, 윤서는 새벽녘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우물에서는 잔잔해야 할 물결 위로 고운 빛의 시로라기 같은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아가 우물가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스며들 듯 걸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초아는 우물가에 다가서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가슴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음류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물길이 스스로 길을 찾고 위로는 바람이 잠에서 깨어난 아이다. 그 순간 우물 안이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번져들었습니다. 물결이 초아의 숨결에 맞춰 흔들리는 듯했고 우물 가장자리의 풀잎들은 누군가 손가락으로 쓸어 올린 것처럼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아는 낯빛을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주십시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초아의 말투는 분명 평소의 순박한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깊고 엄숙한 기운을 머금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초아가 두 눈을 뜨며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 비친 빛은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초아가 돌아서려는 찰나, 윤서는 급히 몸을 뒤로 숨겼습니다. 초아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는 듯 조심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초아의 발치에서 바람이 아주 잠시 동그랗게 말렸다 흩어지는 모습이 윤서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윤서의 가슴은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아,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초아의 비밀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만큼 깊은 것임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초아가 우물가에서 보였던 이상한 행동은 윤서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지만 겉으로 드러난 집안의 기운은 이전보다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마다 호전되었고 예전처럼 마루에 나앉아 바람을 쐬며 다정히 초아의 손을 잡곤 했습니다. 초아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이 안채가 다시 숨을 쉬는 듯하다. 어머니의 말에 초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집안 곳곳에 등불이 켜지고 부엌에서는 윤서와 초아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초아는 말이 적었지만 윤서가 하루 동안 읽은 글귀를 들려주면 특유의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윤서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온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솔레 고울을 휘감던 고질적인 가뭄이 어느새 사라졌고 마을 우물물은 차갑고도 맑아져 사람들은 올해는 풍년이겠다 고 기뻐했습니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초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독대를 닦는 날에는 장독의 온기가 적절히 유지되었고 아궁이를 쓸면 불길이 한결 부드럽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초아가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도 숨을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잔불 아래서 두 눈을 감고 무언가 먼 곳을 향해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신비로워 윤서는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윤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가 깃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초아에게 진심을 털어놓고자 결심했습니다. 초아와의 거리감이 더 커지기 전에 그녀의 마음 속 깊은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아, 내게 물을 것이 있소. 윤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초아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초아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물을 달래고 있었사옵니다. 달래다니 무슨 말이오? 가물었던 탓에 고울에 물이 성이 나 있었사옵니다. 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사람과 대화를 하듯 자연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초아는 윤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찌 감히 거짓을 말하겠사옵니까? 물은 스스로 흐르기도 하고 마음을 닫기도 하옵니다. 윤서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은 더는 묻지 말아 달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금기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초아의 비밀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와
이어진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초아는 그 밤 혼자 마당에 나서서 달빛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집에 해가 닿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소리는 마치 산의 숨결 조각처럼 고요하게 밤 공기를 가르며 흩어졌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흐린 날, 솔레 고을의 낯선 사내가 말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먼 길을 달려온 듯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빛은 매섭고도 예리했습니다. 윤서 도령댁이 어디요?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마침 윤서가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사내는 윤서에게 다가와 초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역시 맞군. 산실청에서 사라진 무녀가 이곳에 숨어 살고 있었을 줄이야. 윤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무무녀라니,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소. 자네는 비웃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초아가 아니라 왕실의 기도와 제의를 돌보던 무녀 아련, 나라에서 거둬들였던 신적 기운을 다루는 자였지.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기이한 장면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녀가 사라진 뒤로 왕실의 물길이 막히고 상서로운 기운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나돌지. 이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군.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초아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녀를 숨겨두면 영모와 다를 바 없소. 지금 관하로 넘긴다면 자네는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제 잘못이옵니다. 저를 관하로 보내십시오. 그 말은 윤서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버렸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윤서와 초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초아, 그 말이 모두 사실이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숙인 채 도저히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본래 왕실 산실청에 몸담았던 무녀 아련이옵니다. 왕실이 저를 이용하여 산신의 기운을 묶어놓고자 하였기에 목숨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왔사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 닥친 복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었단 말이오?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기원을 올렸을 뿐이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왕실과 산신, 그리고 커다란 비밀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초아는 조용히 일어나 윤서를 향해 절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뒤로 평안이 깃든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에 제가 떠나는 것이 이 집을 지키는 길이옵니다. 윤서는 초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겠소. 그러나 초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제 발자국은 이미 산신의 그림자에 묶였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큰 해가 따를 것이옵니다. 두 사람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더 깊어질 즈음 솔레 고을에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초아를 찾던 왕실 포작부의 사내가 아니라 산신의 기운을 뒤쫓는 사악한 무리. 흑무의 우두머리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등에는 기괴한 무늬의 북을 짊어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초아의 기운을 감지하자 사납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산신의 조각을 품은 아이여. 윤서의 집 주변은 그날 밤 짙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집안의 닭이 울부짖고 장독대의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며 초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들은 산신의 기운을 훔쳐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늘리는 무리들이옵니다. 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무는 집 앞에서 이상한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길어질수록 윤서의 집안 기둥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무녀아련, 어서 나오너라. 산신의 조각을 내놓아라. 그들의 외침은 마치 짐승의 울음처럼 밤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흑무무리는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에는 연달아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이 하루아침에 검게 변하고 집집마다 아이들이 높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윤서의 집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의 바람이 자주 바뀌더니 혹시 그 며느리 때문이 아닌가? 그 아이가 들어온 뒤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사람들의 눈빛은 초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윤서는 초아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이런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것이오? 초아는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흑무가 제 기운을 흔들고 있습니다. 산신의 조각이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사온데 그 기운이 고을에 불가피한 흔들림을 주는 것이옵니다. 윤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초아의 존재는 가문이 받은 복뿐 아니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함께 불러온다는 사실을. 서방님, 제가 떠나야 합니다. 제가 있는 한 이 고을은 계속 흔들릴 것이옵니다. 그러나 윤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떠나는 일은 없소. 함께 이겨낼 길을 찾을 것이요. 하지만 시련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극에 달했을 무렵 왕실 포작부가 다시 솔레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초아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친 무녀를 보호하러 왔소.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가면 안전하오. 윤서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초아는 그들을 보자마자 두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방님, 저들은 왕실의 포작부가 아니옵니다. 흑무가 변장을 한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짜 포작부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숨길 수 없었군. 그들은 순식간에 초아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윤서는 가지를 잡아 흑무의 팔을 막아섰지만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흑무의 우두머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산신의 조각만 얻으면 자네는 살려주겠다. 초아는 절규하며 말했다. 서방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윤서의 심장을 찢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솔레 고을의 하늘은 먹구름이 뒤덮고 바람은 나무를 찢어버리듯 울부짖었습니다.
흑무무리는 윤서의 집을 둘러싸고 이상한 북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초아의 몸은 떨렸습니다. 산신의 조각을 내놓아라. 우두머리가 외치는 순간 초아의 등 뒤로 푸른 빛의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양은 마치 은밀히 숨겨져 있던 기운이 거대한 물결처럼 깨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문양을 보고도 두려움보다 초아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초아, 이리 오시오. 그러나 초아는 윤서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 땅이 움푹 꺼지듯 흔들렸고 바람은 초아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이 아이는 산신의 숙주다.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초아는 내 아내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이요. 그 순간 초아는 눈물을 흘리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몸을 둘러싼 기운이 곧 저를 삼킬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발 도망치십시오. 윤서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초아 주변의 바람이 갑자기 진동하며 거센 파동이 윤서를 밀어냈습니다. 흑무 우두머리는 양팔을 하늘로 들어 올려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길어질수록 초아의 몸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초아, 그만하시오. 그대가 무엇이든 나는 그대를 잃고 싶지 않소. 초아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봉인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봉인이 풀리고 있사옵니다. 푸른 빛이 초아의 몸을 감싸는 순간 윤서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초아, 내가 그대를 지킬 것이오. 그 외침이 울려 퍼지던 찰나 갑자기 산을 뒤흔드는 굉음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산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르고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솔레산신,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던 고을을 지키는 백록발루이였습니다. 백록의 울음이 천지를 뒤흔들자 흑무무리는 공포에 휩싸여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백록은 초아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코를 맞댔습니다. 초아의 몸을 감싸던 푸른 빛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초아는 산신의 힘에 잠식되지 않고 되레 그 힘을 인정받아 진정한 산신의 대행자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초아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백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초아의 앞에서 발굽을 딱 한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흔들림이 모두 가라앉고 흑무무리의 북소리는 힘을 잃은 듯 멈췄습니다.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록산신, 어찌하여 제게 힘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옵니까? 백록은 인간의 말로 답하지 않았지만 초아의 마음 속에 맑은 음색이 흘러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너는 도망자가 아니며 이 고을이 선택한 수호자다. 초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 도망치듯 살아온 삶이 산신에게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초아의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초아, 그대가 누구든 나는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초아는 손등을 떨며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초아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서방님, 사실 저는 왕실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왕실이 산신의 기운을 빼앗으려 할 때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옵니다. 아버지는 저를 숨기려다 목숨을 잃으셨사옵고 저는 기억을 잃은 척하며 도망쳤사옵니다. 윤서는 충격보다 고통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런 큰 짐을 혼자서 떠안고 있었단 말이오? 초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산신의 조각은 제 안에 잠들어 있었고 제가 그 조각을 깨우지 않기 위해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 뿐이옵니다. 백록은 윤서와 초아를 바라보며 또 한 번 발굽을 구르며 말 없는 선언을 내렸습니다. 이제 초아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솔레 산신이 선택한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흑무무리는 산신의 울음소리에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들의 북은 산산이 부서졌고 몸을 일으키려 해도 기운이 빠져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초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신의 조각을 흡수하고도 견딜 수 있다니 내 정체는 대체. 초아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 빛이 손끝에서 피어오르자 흑무 무리 주변의 땅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너희는 자연의 기운을 훔쳐 스스로를 채우려 하였다. 그 죄는 스스로가 알 것이다. 바람이 일렁이며 흑무 무리는 깊은 잠에 빠지듯 산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산신의 기운이 그들을 봉인한 것입니다. 윤서는 초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경외, 그리고 초아를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었습니다. 초아는 산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시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백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흰 빛을 남긴 채 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을에 내려앉았던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고 마을의 우물은 다시 맑은 물빛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솔레 고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집안 곳곳에는 초아가 손을 닿은 자리마다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초아, 그대의 길이 이곳이라면 나는 그대와 함께 하겠소. 초아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지키고 싶은 곳은 바로 이 집과 서방님이옵니다. 이후 초아는 산신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고을의 물기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사람들은 초아를 솔레의 수호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윤서는 초아의 곁에서 과거 공부를 이어가며 언젠가 산신이 내려준 이 기회를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결심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솔레의 산바람은 둘 사이를 살며시 스쳐 지나며 달빛처럼 부드러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초아는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기에 나 또한 그렇소.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 고을의 평온을 함께 지켜나갔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은 온양이었으나
그 며느리의 마음은 천금보다 귀하였다. 마무리 멘트 지침 준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더 깊고 흥미로운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